어려운 거를 시작해야 돼가지고 좀 수업이 지루한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요거 다시 새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물어보면 모의고사 좀 잘 쳤습니까? 어때요? 모의고사 기억납니까? 좀 일주일 지나긴 했는데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서은 진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딴 데 쳐다볼래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모의고사 치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좀 평소랑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어요. 뭐가 다르던가요? 순서. 오, 맞아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잠깐만, 이 얘기 내가 지난 시간에 했었나?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문제 순서나 문제 유형 바뀐 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 안 했어? 지난주에 얘기했었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긴 형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수능 시험에서 치게 될 수능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평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능 예시 문항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 내가 수능 칠 때는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했었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친 사람 좀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이번에 2등급을 받았다, 2등급 이상 받았다 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에 뭐 나쁘지 않게 쳤어요 라고 말할 만하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모탈 놈이 아니라부터 모탈 똑같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얘는 홀이라고 돼 있고 얘는 할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둘 차이가 뭔데 그러면? 요 오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차이 때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다의 하야. 알겠지? 거기에 플러스 뭐야? 지금 관용사용 전성어미 니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어간이 아래아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아에다가 뭐 한 거야? 지금 리을이라고 하는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하다고 얘도 하다인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선어말 어민 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홀베이셔도라고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다의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붙어서 어떻게 놈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 놈 플러스 주격조사 이입니다. 이 놈이라고 하는 게 현대어로 따지자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의미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왜 의미 축소라는 말을 쓰냐면요. 못할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놈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놈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혹시 놈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딱히 좋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에서는요.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 그러니까 상대방 어떤 대상을 비하하는 의미로서 쓰이는 게 놈이야. 맞죠? 비하하는 의미로서 쓰는 게 놈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비하하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사람이라는 대상에 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아주 넓은 범위로서 놈을 썼어.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국은 어떻게? 좁은 범위로서 쓰고 있죠.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의미 축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넓은 범위였는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좁은 범위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 축소. 자, 그래서 할할 때 할이 놈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한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요. 하다의 하에 어미 다가 니라로 바뀐 형태입니다. 니라. 이 니라의 의미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해서 자, 이 하다 할 때 이 하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메뉴로 쭉 올라가 볼게요. 필기 하나 더 합시다. 우리는요 중세국어 당시에
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있습니다. 요 하다는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냐면 하다입니다. 하다. do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중세국어에서 아래와 아가 아니라 지금 모음 아가 붙어 있는 경우는요. 많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국어에서요. 이 하다를 놓고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태의 말이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습니다. 얘네 둘은요 서로 품사가 다릅니다. 얘는 뭐야 품사가? 동사예요. 맞죠?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 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소멸되었습니다. 이 하다가 의미가 이동해서 예로 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지? 왜? 애초에 품사가 달라요. 서로 다른 종류의 단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많다라는 말만 쓰고 있지 우리가 이 말을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사라졌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이 아래로 끝나느냐 아로 끝나느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많더라가 되는 거야. 많더라. 많으니라. 많으니라. 네. 이 네도요.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현대국어에서 쓰는 네랑 다릅니다. 알겠죠? 자,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었어요. 내가야 내가.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내가, 나가. 우리 나가라는 말은 안 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현대어로 따지자면 얘는 내가. 이 가 주격조사 나 플러스 반목이 네. 이것을 윙하야라고 되는데 윙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는 위하여야 위하여. 이게 뭐냐면 할 위자거든. 할 위자.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뭔데? 동정식 표기. 자, 그 다음 어여삐 여기요. 어여삐. 예전에는 어여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어여쁘다가 그때는 무슨 뜻이었냐면요. 가엾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하다, 가엾다. 그런데 우리 현대에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예쁘다라는 의미로 쓰죠. 귀엽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의미 이동에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여삐 너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겨. 자, 이거는 뭐냐면요. 너기 플러스 어야. 너기다야, 너기다. 어감, 어미. 자, 너기 어인데 이 너기가 우리 지금 현대어로 따지면 뭐냐면요. 여기다 이 말이야.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자, 그래서 여기는 두음법칙이 되지 않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너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음 새로 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는 스물이라고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원순 모음화 안 되어 있는 거 드러나죠. 원순 모음 안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28자를 맹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중요합니다. 맹그노니. 자, 얘가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약간 그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맹글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단어가 떠올라요?
만들다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의 할머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가 만들다를 내가 뭐 맹글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맹글다 맞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맹글다 기본형이야. 만들다야 만들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맹글다의 다 대신에 뭐가 붙었느냐 느, 오, 니가 붙은 겁니다. 얘네는 형태소가 3개야. 각각각이야. 각각각. 다 형태소가 달라요. 자 그래서 맹글 느오니가 붙어가지고 맹근오니가 되는 겁니다. 맹근오니. 자 그럼 맹글까지는 어간이야. 맞죠? 자 그리고 어간 말은 리을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니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하는 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좀 드러나죠. 맞죠? 자 그래서 느가 뭔데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입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요거는요 대상법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쌤이 선어말어미 우가요 2가지 역할을 이 글에서 한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는 뭐였습니까? 이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관형절에 생략된 목적어랑 똑같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 아까 홀베이셔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글 느오니 할 때 이 오는 뭐냐면요 얘가 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서로 일치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글의 화자 누굽니까? 이 글의 화자 누구야?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맞죠? 세종대왕이야. 자, 그리고 이 문장 볼게요. 이 문장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 내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달을 만드니야. 만드니.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여기까지.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달을 맹가노니까지가 뭐야? 지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절. 뒷절이 뭐야? 주절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의 이 나가 만드는 거잖아. 새로 28글자를 만든 거야. 이 나와 이 글의 화자가 서로 일치함,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과 이 문장의 주어가 서로 일치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서로 일치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서 오를 쓰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미고요, 그냥. 그래서 맹글다의 맹글 플러스 느오니가 합쳐진 겁니다. 느오니. 앞에 봐. 자,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 얘 좀 특이하다, 그쵸? 자, 그래서 하다 플러스 이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 플러스 이 플러스 여야. 그렇죠? 이가 뭐냐면요 사동전미사입니다. 이희리 기우구추 기억나요? 사람마다 하여 수윈이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원래 기본형이 뭐냐면 숫다야. 숫다.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쉽게야 쉽게. 우리 지금 현대어로 따지면 자, 그래서 얘가 이어졌기에 따라서 수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쉽다요, 쉽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애를 순경은 비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순경은 비읍 맞죠? 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과거에 쓰이다가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 사라졌잖아, 그치? 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이 순경은 비읍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순경은 비읍은요, 현대어로 따지면서 뭐로 변화했습니까? 반모음 오 또는 반모음 우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느냐? 덥다 어떻게 되는데? 더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덥다에다가 다 대신에 어민 아어를 붙여봤어. 어떻게 돼? 덥에다가 아어 붙이면 더워가 됩니다. 더워라고 안 하고 맞죠? 비읍이 없어지면서 이 비읍이 뭘로 바뀌어요? 반모음 오 또는 반모음 우로 바뀌는 겁니다. 맞죠? 춥다 추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다 쉬워.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다, 돕다, 도와 이런 것들. 과거에는 다 뭐다? 만약에 중세였다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순경은 비읍의 현대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입니다. 자, 다음에 니겨. 요거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익혀입니다. 익혀.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면요, 얘를 닉다로 썼습니다. 닉다. 아, 미안합니다. 요거 좀 필기 좀 길게 합시다. 미안합니다. 닉다야. 맞죠? 거기에 플러스 이 플러스 어가 합쳐진 겁니다. 닉다에. 얘도 마찬가지로 건데 사동정미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동정미사는 대체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쉽게 익히게 하다 이 말이야. 익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익다에 익히다가 되죠. 맞죠? 거기에 플러스 어가 붙어서 익혀가 되는 겁니다. 쉽게 익혀. 익히다 할 때 히도 사동정미사죠, 여러분들. 익다가 익숙해지다 이 말이죠. 익숙해지게 하다, 익게 하다. 쉽게 익게 해서 날로 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얘도 원래 기본형은 뭐냐면요, 글을 쓰다야, 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쓰다에서 어간 제외하고 어미가 뭘로 바뀌느냐? 명사형 어미 음으로 바뀝니다. 명사형 어미죠. 거기에 플러스 부사격 조사 애가 붙었습니다. 자, 얘는요 명사형 어미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거기에 플러스 애라고 하는 뭐가 붙었느냐? 부사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가 붙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이어적기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음조화. 왜냐면 이 애도 있지만 부사격 조사가 이 애도 있거든요.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는 거 뭐? 모음조화. 명사형 어미 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을 골라서 쓴 거 모음조화. 왜? 쓰다 할 때 쓰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쓰, 애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숨 플러스 애가 됐고, 얘가 다시 또 어떻게? 수매가 되는 겁니다. 숨까지가 뭐야? 쓰다에 음이 붙은 거죠. 숨. 거기에 플러스 에. 연결하면 어떻게? 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 자, 그 다음에 편안케. 편안하게.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는 어떻게 써? 편안케로 쓰죠. 케. 자, 이거는 조사 아닙니다. 어미입니다. 어미. 하고자 할 따름.
까지야. 플러스 인이라가 붙은 거죠. 인이라의 분사가 뭔데? 서술격 조사. 따름 플러스 서술격 조사. 그래서 이어적기에 따라서 따름인이라가 되는 거죠. 자, 이어적기는 너무 기본이라서 쌤이 중간중간에 이어적기 얘기 안 한 것도 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어적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좀 많긴 하죠, 여러분들. 많긴 한데 쌤이 요 전체 이 페이지를 백지로 되어 있는 걸 쌤이 그 PDF로 보내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필기하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내가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요, 눈으로 볼 땐 다 이해돼. 왜냐면 여러분들 다 배웠던 말 맞지? 자, 그래서 다 이해되는데 얘를 냅두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꽤나 많이 반복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닥치고 나도 반복해서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따로 쌤이 그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따로 쓰면서 연습 좀 해보세요. 알겠죠? 혹시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갔나요? 진도 안 나갔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요. 뒷페이지 넘겨주세요. 용비어처가 짧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는 건 딱 요게 끝이에요. 2장. 요게 끝인데 아마 외부 지문 내는 걸로 여러분 그 선생님이 좀 지문 내는 걸 좀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문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불휘 깊은 남는.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하자면 용비어천가라고 해서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이 하늘로 날아간 노래라는 뜻입니다. 용이 하늘로 날아간 노래.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왜 쓰이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쓴 문학입니다.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쓴 문학이야. 근데 얘는 왜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쓴 문학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서 발표도 되기 전에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간에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반포하기 전에 일단 뭐 해봐야 돼? 실제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실제로 써봐야 되다 보니까 뭘로 써보지? 라고 해서 뭔가 하나 문학의 형태로 노래로 만들어 본 겁니다. 노래로 만들어 봤는데 이 만든 걸 그냥 냅둔 게 아니라 발표해가지고 반포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최초의 목적은 뭐냐면요, 훈민정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본 거야.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종대왕은 조선의 몇 번째 왕입니까?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 맞죠? 14세. 예? 태종태세 아닙니까? 태종태세 몇 번째 왕이에요? 4대. 4대 왕이죠. 4대 왕 맞죠? 자, 태성태세 4대 왕인데 조선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성계예요. 맞죠? 자, 그럼 이성계와 세종대왕의 관계는 뭔데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세종대왕 4대 왕이에요. 맞죠? 그 중간에 왜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한번 난을 일으켜서 본인의 형제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이고요. 이방원의 아들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야.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성계의 손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 건국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백성들에게는 뭐가 많이 남아있냐면 고려의 색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려의 색채가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 흔히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장군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이었는데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 그리고 그 이성계의 후손인 우리가, 세종대왕 본인이 또는 본인의 아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반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뭔가 어떤 그
이 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길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노래에는 뭐가 담겨있냐면요. 대체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왜 세워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지, 우리 이 이씨 집안의 혈통, 그러니까 이성계를 필두로 한 이 이씨 집안의 혈통은 어떻게 얼마나 고귀한 혈통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장쯤 가면은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이제 자신의 후대 왕들, 자손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이니만큼,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나라이니만큼 제발 좀 잘 가꾸어서 보존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용이 누구냐면요, 세종대왕의 6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장인데 1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해동 육룡이 나르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압니까? 하여튼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육룡이 나르샤 할 때 육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의 6조상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6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1장 내용이고요. 자, 2장 내용을 볼게요. 자, 불휘 깊은 남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휘는요, 뿌리입니다. 뿌리.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조사가 생략된 형태인데 조사를 붙여서 얘기한 거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그래서 원래 주격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불휘는 뭘로 끝나는 거야? 반모음 이로 끝나는 모음이죠. 자, 그래서 반모음 이로 끝나는 모음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없어?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반모음의 형태가 붙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지금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야? 뿌리가 이 말이죠. 뿌리가. 깊은, 말 그대로 깊은. 맞죠? 자, 다음 남근. 나무 플러스 보조사 은이야.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형태로 변해요? 남기역의 형태로 변해요. 플러스 은으로 바뀌고요. 이어졌기에 따라서 어떻게 남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휘 깊은 남근. 그러면 우리 현대국어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는이 되겠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그 다음 뒤에 볼게요. 바람 플러스 애야. 이 애는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어.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표기를 좀 느낄 수 있어? 이어적기. 플러스 몸주화. 느껴지나요? 바람 플러스 애인데 이 애 말고 당연히 어떤 애도 있겠어요? 이 애도 있습니다. 양성과 모음. 그 중에서 양성이 선택된 거죠. 왜? 앞말이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바람에. 자, 뉘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다. 그래서 끊고요. 이 다가 뭐로 바뀌었다? 리을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리을세는 어떤 의미다? 뭐뭐 함으로, 뭐뭐 입으로. 그럼 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흔들리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야. 알겠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곧 꽃입니다.
자, 꽃이 좋고야, 꽃이 좋고. 자, 그런데 얘는요, 원래 지금 받침이 있기 때문에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야 돼. 맞지? 고지가 돼야 되거든, 고지. 맞죠? 근데 얘는 그냥 애초에 생략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야? 얘 무조건 주어야. 맞죠? 조파의 주어가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듀코. 좋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느껴져요? 국외음화가 안 되어 있는 거. 좋다를 옛날에 듀오타라고 했어요. 듀오타. 자, 그래서 꽃이 좋고 여름 별표. 이 여름이 썸머 여름이 아닙니다. 열다가 있어요. 열다에 오픈. 열다에 열리다 열다. 이 다가 자 보세요. 음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음 뭐라고 했어요? 명사 파생정비사. 그래서 합쳐져서 이어졌기에 따라서 어떻게 여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 뜻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흔들림으로 뭐하다? 꽃이 좋고, 꽃이 예쁘단 말이겠죠. 꽃이 좋고 열매가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거 하다입니다. 맞죠? 하다의 어간 하는 빼고 다가 뭘로 바뀐 거야? 느리로 바뀐 겁니다. 자, 이 하다 뜻 뭐라고 했어? 많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열매가 많으니 이 뜻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열매가 많으니. 자, 다음 샘이 깊은 물은 원래 기본형은 샘이죠.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 깊은도 여러분들 그냥 너무 당연해서 안 적었는데 당연히 이어적깁니다. 깊다의 깊에다가 은이 붙은 거죠. 깊은. 자,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물은이야, 물은. 자, 그래서 물 플러스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어적기에 따라서 물은이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시에 뭐가 안 되어 있다? 원순 무화가 안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얘를 가물이라고 하는데 가물다가 있습니다. 가물. 가물다라고 하는 동사도 쓰고 그냥 가물. 여기 가뭄입니다. 가뭄. 플러스 애가 붙은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가뭄. 애는 애라고 하는 부사표 조사. 뭐에 따라서 모음조화에 따라서 얘가 양성이니까 애도 양성으로 썼습니다. 음성 애도 있겠죠. 자, 아니 그칠세라고 돼 있는데 그따. 다 대신에 뭐가 붙었어? 세가 붙었습니다. 그따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그치다 이 말이야. 요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머무로 원인을 나타내는 종소범이죠. 자, 그래서 연결하면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안의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뭐가 안 그치는데
물이 안 그치는 거야. 샘이 아주 깊으니까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물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칠세 안이 그침으로 내희 1호 내희는 내 플러스 히읗 종성체는 있고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만났습니다. 자, 얘는요. 얘를 만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에 받침이 없는데요. 받침 없을 때는 얘가 와야 된다면서요. 맞지? 자, 그런데 얘는 겉으로 드러난 받침은 없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히읗 종성체언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히읗이랑 이가 만나서 어떻게? 내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는 강을 뜻하죠. 자, 그래서 강이 이루어져, 내가 이루어져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져. 바라레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랄 플러스 A입니다. 바랄은 바다. N은 부사격 조사 마찬가지고. 음성애도 있고 양성애도 있겠죠. 가는이는 말 그대로 가는 가다. 자, 그래서 연결하면 뭐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강이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뭐가 중요하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그러니까 나무에 항상 뭐가 많이 열려?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야. 맞죠? 자, 다음 샘이 깊은 물은 아주 샘이 깊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물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맞죠? 물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강이 이루어져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다? 뿌리가 깊은 나무 같은 또는 샘이 깊은 물 같은 나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되게 근본 있는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왕조 되게 근본 있는 왕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간단하게 보자면 요게 노래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묶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대구적 구성. 대구법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뭐는 뭐뭐의 아니함으로 뭐뭐는 뭐뭐 하느니 뭐뭐는 뭐뭐의 아니함으로 뭐뭐는 뭐뭐의 뭐뭐 하느니 라고 하는 이제 대구적 구성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그 중세국어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끝이 났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숙제를 좀 이야기하자면 그 자습서 혹시 자습서 없는 사람 손? 지금 다 있어요? 지금은 없지. 자습서에 표시 좀 합시다. 문제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에 내준 그 빈칸 채우는 거 있죠?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일단 다음 주까지 좀 최대한 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요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중세국어는 당분간 스토리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고 좀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페이지가 220
일단 여기 소단원에 있는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 전부 다 푸세요. 알겠지? 일단 233페이지.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매체와 같이 나와 있는데 매체 나오는 부분은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뭐 읽고 풀려면 풀어도 상관없고요. 뭐 학교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하면 안 들어가요 매체는. 그래서 뭐 읽고 풀려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233페이지.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소단원 문제 있습니다. 소단원 평가. 이 문제 난이도 진짜 별거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11번까지 247페이지까지 문제 다 해봐야 15개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읽고 문제 풀고 매기고 고치는 것까지 다 하고요. 매기고 고치면서 의문 드는 거는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질문해서 최대한 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는 정도로 좀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도 질문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진도는 송민곡만 나가고 있나요? 업도 나가고 있어? 그럼 선생님 두 분이서 나가고 계신가요? 세 분이었나? 여러분들이? 두 분? 그러면 지금 비평문 업 나가고 있고 요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송민곡부터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춘향전 시험 쳤어 안 쳤어? 시험 쳤어? 춘향전 시험 쳤어요? 그럼 춘향전 안 들어가고 청산별곡이랑 10년 경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그럼 안 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송민곡 하면서 혹시 3위 인곡 할 거다라는 이야기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송민곡이랑 요거 비평문 좀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요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5단원 시험범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중간대 안 들어갔었어? 5단원도 들어갈 가능성 높겠네요. 그러면 중세국어 그 다음에 5단원 송민국 3단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플러스 10월 모의고사 들어간대요. 얘기는 안 하셨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거의 들어갔지. 그치?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야? 57분 정리하고 마칩시다. 혹시